자, 지금부터는 녹화하면서 저희가 강의 진행이 돼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공유 따로 해드리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주제 내용은 운동을 조절을 한다라는 모터 컨트롤, 그리고 방금 주제가 됐던 운동 학습, 그리고 퍼포먼스인 수행과 학습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몸이 운동을 학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랙티스, 연습이 제공이 되고요. 이 연습이 어떤 방법으로 제공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학습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이 되게 되면은 자세를 취한다던가 어떤 목적된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 배운 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퍼포먼스, 프랙티스를 통해서 퍼포먼스가 아닌 학습을 통해서 중추 신경이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개념들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모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운동 조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음,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에요. 즉 우리의 브레인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 얘네들은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동안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퍼포먼스를 단순히 좋게 하는 것과 학습을 만드는 건 틀린데 우리의 뇌, 그러니까 내 회원분들의 브레인이 그들의 몸을 컨트롤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학습이 꼭 필요하다. 배운 것을 써먹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터 컨트롤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포스처, 자세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무브먼트, 태스크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적,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그래서 포스처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학습시켜야지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브먼트만 바꿔놓는다고 해서 자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터 컨트롤에 대한 개념, 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프랙티스, 연습과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칠 수 있는 오늘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 번씩 입력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하시는 것은 운동 학습은 연습과 경험이다. 운동 학습은 연습과 경험이고 연습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수업과 학습을 시키는 수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억해 하셔야 되는 두 단어, 연습과 경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딱 보시게 되시면은 practice for task 해서 어떤 목적을 이용해서 연습과 경험을 우리는 제공을 할 건데요. 이게 러닝 이펙트라 그러고요. 퍼포먼스 이펙트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만들게 돼요.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포머에서 피딩 스트랩 한다고 스트랩을 끼우고 돌린다던가 아니면 레그 프레스 머신을 이용하게 만들어 준다던가 해서 어쨌든 우리는 프랙티스 연습을 시키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수행력이 좋아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러닝, 학습력이 좋아지는, 운동 학습까지 이펙트를 주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 러닝 이펙트는 퍼포먼스보다 리텐션과 트랜스포 테스트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리텐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운동의 효과가 지속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아진 거는 그 순간 수행은 하지만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닝 이펙트도 마찬가지. 트랜스퍼는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영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러닝이 돼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그 운동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알려줄 수 있는 알아야 되는 핵심은 이 퍼포먼스가 아닌 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겠죠. 자, 이론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딱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놨어요. 자, 수행과 학습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피드백과 그 연습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음 수행이 아닌 학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자, 여러 가지 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제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회원분들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행이 되지 않고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피드백이 바뀌어야 돼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등등을 가이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은 학습을 만들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연습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수행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이 있고요. 또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번 여기 집중해서 잘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오늘 적용해 보신다라면은 아마 차이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피드백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피드백에서는 내적 피드백과 외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내적 피드백과 외적 피드백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적 피드백이 좋을까요? 외적 피드백이 좋을까요? 자, 우선은 내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스스로가 느끼는 감각적 피드백인 거고요. 외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라든지 아니면 강사 선생님이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말해요. 크게 내적 피드백 그리고 외적 피드백으로 나뉩니다. 자, 학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적 피드백이 좋다 1번, 외적 피드백이 좋을 것 같다 2번. 한번 남겨 볼까요? 음 정답. 진희 박 선생님, 유연 선생님, 현지 선생님. 네. 아름 선생님. 네. 무조건 1 번이 다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 수업할 때 잘 들어보시면 랩하시죠. 막 물론 뭐 줄 게 많고 해줄 게 많은데 막 뭐라고 본인의 주관에서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은 내적 피드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차츰차츰 바꿔 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적 피드백을 계속 제공하는 게 회원들한테 무조건 좋다? 아니라는 거죠. 즉 내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 쪽으로 가이드를 나는 하고 있는가? 여기서 또 학습과 수행의 차이가 바뀌어요. 아까 라운드 숄더 말씀드렸죠. 네, 이분이 정말 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적 피드백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피드백은 과정과 결과입니다. 과정과 결과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과정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팔 좀 더 뻗어 주세요. 등 더 피세요.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유형하고요. 결과 수행이 끝나면은 다 하셨을 때 요거를 고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주는 피드백이에요. 자,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과정, 결과. 과정이 1번, 결과가 2번. 네. 그래 요게 재밌는 요소예요. 자, 과정을 이렇게 코멘트해 주는 피드백은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 네. 그래서 결과를 주는 게 학습에는 도움이 되고요. 근데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는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나 아니면 운동 선수들의 어떤 특정 동작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학습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로 봤을 때 뭐 무조건 뭐 100대 0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은 결과를 피드백 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절대랑 상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피드백이라는 개념, 상대적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적 피드백은 항상 일정하게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걸 말하고요. 상대적인 것은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랜덤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1회 끝나면은 "어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면 절대적인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드백을 줬다 뺐다 하면은 빼는 것을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학습에 효과가 있는 것은 뭘까요? 1 번이 절대, 2 번이 상대.
현지생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좀 여기서부터는 헷갈릴 수 있죠. 자, 절대적인 피드백은 피드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피드백이 학습에는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피드백이 학습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회원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자, 수용과 역수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수용은 잘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역수용은 못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 수용이 좋다.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학습에 좋다. 2번, 역수용. 못했을 때 피드백 주는 게 학습에 좋다. 음. 재밌죠. 사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이런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내 회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풍성히 알고 수업을 하면은 수업이 훨씬 더 재밌죠. 그러면은 뭐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의견이 다양한데 수용과 역수용,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여기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지 못했어요. 1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이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할 때, 어떤 사람은 지적할 때. 예, 그래서 수용과 역수용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그냥 소개를 드릴게요. 요약은 운동을 할 때는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한 번에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자기 통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요거 써 보시면 요거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회원이 요구할 때만 피드백을 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오늘 하실 건데요, 회원님. 저에게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면은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라는 스타일이죠. 요거 되게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의 운동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프로세싱이 돌아가기 때문에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학습된 운동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 통제 피드백인데 경우에 따라서 싫어하는 회원분도 계시지만은 뭐 사용해 봤을 때 회원분이 굉장히 좀 운동에 대한 집중과 재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피드백이에요. 자, 요렇게 피드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수행력을 높이는지 학습력을 높이는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각각 피드백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요것을 잘 다듬으셔서 오늘부터 한번 회원분들한테 제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연습 유형이에요. 연습 유형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습은 집중과 분산이 있어요. 음, 집중은 어떤 하나의 동작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분산은 여러 가지 환경을 컨트롤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집중이 일반적으로 수행력을 높이는데 단기간에 수행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학습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이 연습 스타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뭐 똑같은 리핏 횟수라든지 똑같은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게 수행력은 올릴 수 있지만은 학습력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변화, 버라이어티한 게 학습력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묶음 단위와 무작위도 마찬가지의 어떤 운동 스타일인데요. 묶음 단위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는 D를 했다가 A를 했다가 C를 했다가 B를 했다가 이렇게 순서를 계속 뒤엎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전체와 부분에서도 부분은 어떤 파트를 연습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전체는 한꺼번에 연습을 하는 연습 스타일인 거고요. 자, 유도와 발견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유도는 이렇게 사람이 동작을 하도록 내가 유도해 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요것도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회원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도록 가이드를 해 가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요. 음. 이렇게 어깨 피지 마시고요. 모아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유도형 프랙티스 연습 디자인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가 말려 있고 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동작 취해 보실까요?" 해서 스스로 발견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어 발견형 프랙티스, 연습 디자인,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고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을 유도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중에서도 당연히 발견이 더 좋다 그래요. 근데 인제 필드에서 레슨을 할 때는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뭔가 고민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은 학습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학습을 위해서는 피드백과 우리 수련 디자인을 컨트롤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나는 요렇게 디자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오늘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재미있으셨으면은 1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미없었던 거 아닐까요? 재미있으셨어요, 한지쌤?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아우 1 따발로 다다다다다 또 봤어요. 어유 감사해요. 자 제가 자주자주 이렇게 강의 쪽강의들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코스로 쭉 개최를 해도 다 흡수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루에 쪼금씩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나눔하고 있고요. 100 가지를 듣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피드백에 대한 거 운동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직접 한번 레슨의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네 저도 감사해요 와 주셔서. 더 좋은 내용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저도 오랜만에 인제 책들 보면서 느끼는 거 또 아이디어 있는 것도 있으면 이렇게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 잠깐씩 영감 받으시라고 올려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오늘 단톡방 하시면서 깨달은 거 "요거 알았어."라는 거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나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볼 거예요."라는 것까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단톡방에다가 저 이런 거 궁금해요. 안 대표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라고 톡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은 못 남기더라도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좀 참고해서 강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작은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짧지만 재밌던 강의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또 봬요. 모두 감사합니다.